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처음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난초를 구입해야 할 것인가, 왜 난초 가격은 비싼가,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거는 비싼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난초를 구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잘 키워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죠. 그 다음이 잘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난초 고르기야 난초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그냥 보기 좋은 거, 이쁜 거 그냥 사면 됩니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고 즉흥적으로 사게 되면은 오랫동안 반려식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 난초를 시작하시면요, 대부분 처음이니까 이쁘고 가격 싸고 키우기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쁘고 싸고 좋은 물건이라면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쉽게 오늘 나한테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상품은 어떤 화분일까? 이건 잘 키워진 화분은 말합니다. 촉수가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루가 잘 갖춰진 구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키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일정 수준 실력이 된다고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어린 주거나 이래도 충분하게 키워내고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요, 대부분 잘 키워진 화분을 고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잘 키워진 화분은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불량합니다. 그럼 가격 측면에서 봄에 일반 시중에서 나와 있는 어린 유묘를 예로 들어보면요, 석꽃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미만의 상품이 꽤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난초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루가 안성되게 되면은 2,000~3,000원짜리가 10,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0,000원 한 30,000원 하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이유는 농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낼 때요,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처음 수정하고 병에서 키워낼 때는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이 화분이요, 병 밖으로 나와서 순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중에 풀리면 그때는 이제 바로 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이 정도 크기에 시중에 풀리게 되면 대량 생산일 경우에는요,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약에 하예품일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병에서도 꽃을 피우는 경우도 석꽃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카텔리아 같은 경우는 병에서 꽃 피우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일정 수준 커야 됩니다. 일찍 개화한 난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꽃을 피울 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2년에서 5년 정도를 농장에서 길러야만 하예품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제 크게 됩니다. 이때 가격은 모종값을 포함해서 그동안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이 모두 이 화분 가격을 결정하는데 포함되었기에 처음에 2~3,000원 하던 것이 당연하게 2~3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석꽃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무늬종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는 무늬종은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서하라는 품종인데요, 이대로도 충분히 감상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병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될 때, 이때는 안전하게 구루를 갖추지 못하고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초심자라고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보내기 딱 좋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너무 어린 포트나 화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권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대신 무늬가 없는 무지 화해 품종의 석꽃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키우기가 좀 수월합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요, 강합성 작용을 하고 이 강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엽록체가 필요합니다. 이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많으면 당연하게 엽록체가 많아서 원활한 강합성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잘 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늬종보다는 무지화의 종류가 잘 큰다는 것은 그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농담 한마디 했네요. 요 사이에는 무늬종 석곡이 무지하예품보다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요, 무늬종은 농장에서 조금만 키워서 바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팔리잖아요. 왜냐하면 꽃이 없어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쁘니까요. 그렇지만 무지하예품은 꽃을 피워야만 이제 비로소 이제 전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꽃 피는 데까지는 키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곡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늬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배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저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은 하회품, 그러니까 그루가 적당히 갖춰진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무지석곡 같은 경우 화해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석곡이기 때문에요. 이게 잘 크거든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꽃을 달고 나왔으니까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조금 쌓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늬종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무늬종 중에서도 이렇게 서화처럼 잎 가운데 무늬가 들고 대공이 이제 엿색감, 노랗죠. 이렇게 드는 경우는 중투이시라고 하는데요. 중투이시종보다는 무늬라도 초콩금처럼 처음에 무늬가 나왔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품종이나 녹색이 많은 이런 경홍복륜 같은 이렇게 이 가장자리에 이제 무늬가 들어서 녹색이 좀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복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이 많기 때문에 무지만큼은 안 되지만 강압성 작용을 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종이라도 이렇게 녹이 많은 품종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를 때 녹이 많은 품종을 고르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째, 너무 어린 주로 시작하지 말고요. 2, 3년은 된 튼튼한 화분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 품종 중에 무늬가 너무 많이 든 것보다는 무늬가 조금 없거나 무늬가 아주 없거나 조금만 든 품종, 이런 것들이 종목 특성상 무늬가 나중에 빠져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녹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니까요. 처음에 화해품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답니다. 두서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무늬종 팔아먹기는 다 틀렸다.